고려의 역사 474년 동안 34명의 왕이 통치한 군주 국가이다. 901년 남북국 시대 궁예는 신라의 서출 왕족이었는데 승려가 되었다가 주변 세력을 모아 철원, 평야에다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되었고 한반도에는 신라, 후 백제, 후 고구려 3국이 되었다. 세력을 키워 황해도, 경기, 강원, 충북과 의성까지 넓힌 다음 911년 국호를 태봉으로 굳혔으며 이때 개성의 호족 출신 왕건이 궁예의 부하가 되었다. 왕건은 후 백제 지역을 점령할 때 큰 공을 세워 재상이 되었으며 궁예는 권력 유지를 위해 폭정을 일삼았고 독심술로 자신의 신통력으로 통치하자 주변의 신임을 잃었고 918년 신하들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 다음 해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수도를 개성으로 옮겼다. 후 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926년 몽골과 융합한 벌한족의 침범을 당해 멸망한 발해의 잔존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지방 호족이자 무신인 이들을 지배 세력으로 흡수하였다. 태종, 정종, 광종은 왕건의 아들인데 호족들의 딸들과 정략 혼인을 태어난 자식으로 왕권이 미약하였다. 광종은 왕실을 지키기 위해 형 정종의 딸과 혼인하여 왕씨 종래혼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호족 중심의 국정 전횡을 막기 위해 왕씨 근친혼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 체제로 개혁하기 위한 조치였다. 주나라에서 귀화한 쌍기쌍기를 통해 과거 임용 제도를 처음으로 받아들여 각 지방의 인재를 등용하면서 개국 공신들과 무신 출신 호족들을 숙청하여 피해 군주라 하였다. 경종은 신라를 기부한 경순왕의 딸과 혼인하였고 또 태조 왕건의 아들인 욱의 딸을 후비로 두었다. 성종은 태조 왕건의 칠남 왕욱의 아들이며 성종은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숭유억불 정책을 펼쳐 왕권 확립의 골격을 잡았다.
선종대부터 처음으로 국제 관계가 시작되어 문종대에 이르러 개성 예성강, 하고 나루터 병난도에는 송나라와 일본은 물론이고 외국 상인들이 드나들 때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 코레아로 알려지게 되면서 코리아가 되었다. 이 무렵 북방에는 몽골의 혼혈족 요나라가 압록강 상류에서 고려와 충돌이 있었고 백두산과 함경도에서부터 만주 지역에 걸쳐 고구려인과 동화한 여진족이 세력을 확장하고 1115년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운 다음 세력을 크게 확장할 때인데 예종 12년 정월에 발해인 52명, 해인거란 89명, 한인한 6명, 숙여진인 8명이 요나라가 점령한 지역에서 연이어서 고려에 위탁하려고 내려왔다. 인종은 어머니가 이자겸의 딸이고 인종의 부인도 이자겸의 삼녀사녀이다. 이자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왕위 찬탈을 노려 독살하려 한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자 왕의 측근에서 그의 두 딸을 폐위하고 유배 보냈다. 이 시대 국제 정세는 요나라가 금나라에 1125년 멸망하고 송나라 수도 개봉이 1127년 함락당하여 송 황제 흠종과 희종이 금나라에 끌려갔다. 고려는 이때 승려 묘청이 내오외환에 시달리는 인종에게 서경 즉 평양 천도론을 내세워 대화궁을 짓고 군주를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세운다는 뜻의 칭제 건원을 주창하였는데 북방 금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어 왕이 평양에 자주 행차하였다. 그러나 중원의 한족에 사대관을 둔 김부식에 의해 좌절되어 묘청은 평양에서 살해되었다. 김부식은 인종 23년에 삼국사기를 편찬하여 바쳤는데 남북국 시대 발해의 백성들을 우리 민족이 아닌 북방 민족으로 삼국사기에 기록하여 지금에 이른다. 조선 말 신채호는 당시 인종대에 고려가 확장되는 일천년일에 국가가 확장될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라 했는데 이것은 묘청이 서경에서 일으킨 반란을 말한 것이다. 무신 정권은 김무식의 아들 내시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김자겸의 난과 요청의 난까지 고려 사회의 문반과 무반의 제도적인 차별 대우에서 비롯되었다. 1170년 국방군의 반란으로 이의방, 병대승 이음인 최충원에는 세습되어 4대에 걸쳐 이어지는데 이 기간에 몽골 침공에 사실상 항복하여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고종 19년 강화로 천도하였고 내륙의 주연은 대부분 황폐화되었다. 이때 8만 대장경이 불타 사라졌으며 최우는 불교 경전을 호국이지로 삼았고 처남 정한이 사제로 남해 정림사를 지어 삼국유사를 찬술한 승려 일연을 주지로 삼아 조판본의 글자 결락을 최종 교정하고 확인하여 현재 해인사에 보관하였다. 이때는 원간섭기에 접어든 시기이고 세습으로 이어지는 무신 정권이 원종 1년 개성으로 출육환도를 단행하면서 종료되었다. 팔만 대장경판 판각지는 남해 정림사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유사를 찬술한 승려 일연의 행적비가 경북 군의군 인각사에 보각 국사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비의 탁본이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발견되어 일연 스님이 남해 분사에서 대장경판을 판각할 때 머문 행적의 기록이 있어 판각지가 확인되었다. 최우는 불교 경전을 호국이지로 삼았고 처남 정한이 사제로 남해 정림사를 지어 삼국유사를 찬술한 승려 일연을 주지로 삼아 조판본의 글자 결락을 최종 교정하고 확인하여 현재 해인사에 보관하였다. 몽골 간섭기 13세기 세계 최강의 몽골 제국은 1234년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송을 정벌하려면 고려와 강화를 맺든지 침략을 해야만 했다. 몽골은 고려를 여러 차례 침공하였고 고려는 결국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다음 대몽항쟁기를 거쳐 1270년 개성으로 환도한 이후에 원종의 아들인 충렬왕이 1274년 원나라 세조의 딸과 혼인하여 이때부터 원나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아 관제가 바뀌게 되었는데 원나라는 고려왕을 세우고 패하면서 황국의 위상으로 삼았다. 백성들의 처절하고 억울한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약 100년 동안 이어지다 원, 명교체기인 대륙정세의 큰 변화로 권문세족인 기씨 일가 척결을 위한 조일신의 난이
1352년 9월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거치면서 왕실 회복과 원나라 정부로 남아있던 평안도 지역의 동령부와 함경도 지역의 쌍성총 관부를 탈환하여 영토를 회복하였다. 고려 말 쇠퇴기 공민왕 5년 이성계 고조부터 이어서 살아온 두만강 유역 일대와 쌍성 지역에서 세습하여 천호와 다루가 치이던 이성계의 부친 이자춘이 고려 정부에 내조하고 공민왕의 신하가 되면서 동령부와 쌍성총관부의 영토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외구의 침략이 공민왕 전후에는 극에 달하여 강화도까지 침입하였고 압록 강변의 홍건적과 한반도 해안에는 외구가 동시다발로 창궐하여 무장 최영과 이성계의 눈부신 활약으로 적들의 기세를 꺾고 나라를 지킨 영웅으로 떠올랐다. 전쟁이 진행 중인 이때 명나라가 몽골이 차지한 지역인 즉 동령부와 쌍성총관부를 돌려달라는 통보가 있었고 조정은 명나라 공격을 두고 둘로 갈라져 최영은 즉각 북진하자고 하였고 이성계는 형세를 살피자고 하였으나 결국 최영의 주장대로 위화도까지 갔다가 이성계는 회군하여 최영 세력을 제거하여 실권을 잡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민왕은 개혁 정치의 기반이 약하였으며 승려, 신돈을 기용하자 정치 세력의 반발이 심하였고 주자학과 성리학을 이념으로 한
신진사대부가 정몽주를 축으로 한 개혁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이성계의 신흥무인 세력과 결합하여 우왕과 그의 아들 창왕을 신돈의 후손으로 몰아 죽인 뒤 역성혁명으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하였다.